여러분, 같은 40대, 같은 금액, 같은 납입 기간인데 누구는 이만큼을 받고요. 누구는 10,000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같은 돈인데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지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이 숫자에 담긴 설계의 논리, 보험사의 전략,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면 판단이 달라지실 겁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의 박진우 지점장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20년쯤 후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도 나는 누군가에게 고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매달 일정한 수입이 내 통장에 들어오고 있을까? 그런데 곧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때도 월급이라는 게 존재할까? 노동력은 줄고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을 텐데 내가 속한 조직은 더 젊고 빠른 사람들을 원하겠죠. 나는 계속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나는 버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벌 수 없는 시기가 왔을 때도 내 삶은 계속된다는 거죠. 밥을 먹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고 자식 생일에 용돈도 줘야 합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뭘까요? 바로 노후소득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바로 연금이죠. 지금 우리는 노후라는 인생의 후반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치 건축가가 한 건물을 짓기 전에 바닥부터 구조를 짜듯 우리의 노후 재정 구조도 지금 이 시점에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구조의 변경이 어려워지고 수정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는 연금입니다.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누군가는 노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돈 없어도 국민연금이 있지 않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히 연금 상품 하나가 아닙니다. 김지훈 박사처럼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2049년 당신은 얼마의 월급을 받게 될까요? 지금 이 질문 하나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통계청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9일에 발표된 장래 인구 추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35년 우리나라 인구의 33.9%가 65세 이상이 됩니다. 지금 40대 사람들이라면 2049년에 65세가 되어 은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의 세상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겁니다. 은퇴자는 늘어나고 이들을 부양할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 출산율은 세계 최저 1위입니다. 이 두 수치가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지금의 복지 시스템, 특히 국민연금은 지금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 및 평균 수금액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 8천 원입니다. 현재 40대가 노후에 받게 될 예상 금액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30만 원에 달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유지하는데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이죠. 또한 2019년에 발표한 KDI의 은퇴 이후의 소비 형태 분석의 보도에 따르면 은퇴 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줄어들지 않으며 의료비와 주거비는 고정비로 남아 부담이 계속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단순히 은퇴 후엔 돈 쓸 일이 줄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평균 수명이 83세가 넘었고 이제는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노후의 고정소득인 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적연금, 특히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구조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할 변액연금은 그 중에서도 최저보증형 연금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액연금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룰 건 최저보증형 변액연금보험입니다.
일반적인 변액연금은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저보증형은 말 그대로 아무리 수익이 낮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는 마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물과도 같습니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골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가입자는 40세 남성으로 납입기간은 10년, 월 납입금은 비과세 최대 한도인 150만 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연금은 65세부터 개시되게 하였고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1%로 가정하여 최저 보증 수준으로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주요 보험사는 4곳의 상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A사 연 8%의 단위로 계산된 연금 기준 금액은 4억 4,160만 원입니다. 기본 지급률은 4.70이고요. 장기 유지에 따른 가산율은 16%가 더해져서 최종 지급률은 5.452%가 됩니다. 이에 따라 월 연금액은 약 200만 원이 지급되며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0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총 누적 수령액은 8억 1,831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비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연 7% 단위 기준으로 연금 기준 금액은 4억 3,252만 5천 원입니다. 기본 지급률은 5.15%이고 장기 유지 가산율은 10%로 0.515%가 추가되어 최종 지급률은 5.665%입니다. 월 연금액은 약 204만 원이면 100세까지 총 누적 수령액을 살펴보면 8억 5,802만 원 정도 됩니다. 시사는 20년 동안 단리 7%를 보증하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단리 6%를 보증하는 상품으로 연금 기준 금액은 4억 2,352만 원으로 A사와 B사보다 적습니다. 기본 지급률은 5.1%고요. 장기 유지 가산율 10%를 더하게 돼서 0.51%가 추가되어 최종 지급률은 5.61%가 됩니다. 연금 기준 금액과 최종 지급률을 합해서 나온 월 연금액은 약 197만 원으로 100세까지 총 누적 수령액을 살펴본다면 8억 7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D사는 가입부터 연금 개시 기간까지가 총 2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전 기간 동안에 연단위 7%가 확정되어서 B사와 동일한 연금 기준 금액인 4억 3,252만 5천 원이 됩니다. 지급률은 5.45%로 고정되어 있고요. D사의 단점은 장기 유지 보너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급률은 5.45%가 적용되어 월 연금액은 약 196만 원이며 100세까지 총 누적 연금액을 보면 8억 2,5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회사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지급률과 기준 금액의 조합에 따라서 수령액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이율이 얼마냐가 아닌 지급률과 기준 금액이 얼마냐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D사는 기본 지급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최종 지급률과 장기 유지 가산율을 더했을 때 최종 지급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이처럼 기준 금액은 B사와 같고 지급률이 낮아 실제 월 연금액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건 마치 같은 땅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건축 설계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창문이 남향인지 천장이 트여 있는지 단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는 천차만별인 거죠. 연금 설계 역시나 동일합니다. 같은 납입, 같은 조건이라도 해도 구조가 다르다면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시작하느냐 기간의 중요성입니다. A씨는 40세에 연금을 시작했고요. B씨는 45세에 연금을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납입 금액과 동일한 납입 기간 그리고 동일한 연금 개시 기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A씨가 월 수령액을 약 40만 원 가까이나 더 많이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월 40만 원이면 뭐 별거 아니네 할 수 있겠지만 30년 이상을 누적으로 연금을 받다 보면 한 1억 4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은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자녀 결혼식 비용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손주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의 눈앞의 지출을 집중하느라 미래의 수익 설계에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바로 그 미래의 수입의 핵심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내가 얼마를 낼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65세부터 최소 30년 동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답은 지금 비교 자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연금은 단순한 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받는 미래의 월급이고 그 월급을 설계하는 일은 단순히 가입이 아니라 인생 구조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작 시점입니다. 40세에 시작하는 사람과 45세에 시작하는 사람이 단 5년 차이인데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나중을 위해서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보험사의 최저 보증형 연금보험 분석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연금 수령액만 고려한다면 월 204만 원을 제공하는 B사가 현 기준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순히 수령액만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지급률이 B사보단 낮지만 연금 기준 금액이 높고 사망보험까지 고려했을 때 종합적인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장점을 가집니다. 즉 연금뿐 아니라 유족에게 자산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A사 또한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선택지입니다. 결국 연금이라는 상품은 가장 많이 주는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서 가장 잘 맞는 구조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고수익을 추구하되 안정성도 필요하다면 A사와 B사의 장점을 적절히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노후를 원하는가? 어떤 이는 연금이 많이 받게 되는 걸 원할 거고요. 어떤 이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할 겁니다. 어떤 이는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목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보를 알고 구조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금의 설계나 문의를 원하신다면 옆에 나와 있는 연락처나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의 상담 문의나 가입 나이, 월 납입 금액, 희망 연금 개시 시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맞는 구조, 가장 현실적인 연금 설계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선택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첫 걸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